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화소날굿 날일자 편 15번째 기보로 초반 판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끼리 둔 기보입니다. 장점은 한 수 한 수가 다 정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보처럼 실수가 전혀 없는 무결점의 내용이에요. 배울 점이 참 많겠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공지능들의 대국이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전부 다 완벽하게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기사인 제 기준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들이 꽤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기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화점 소목 날일자 굳힘이에요. 레오가 분들 따라 두시기에도 정말 쉬운 익숙한 날일자 굳힘이고요. 이제 소목에서 걸쳐가면서 날일자로 받아 주었을 때부터 보석이 시작됩니다. 화점 소목 날일자 굳힘의 날일자 편입니다. 입구자 편도 있는데요. 날일자 편의 50판의 기보 중에 15번째 기보입니다. 자, 과거형 정석인데 이 형태는 예전에는 3칸 정도로 벌려서 일단락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낮게 3칸을 벌리게 되면 이거 추후에 침투를 해 들어갔을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형태인데 의외로 바로 이렇게 흙이 결행을 해서 들어갔을 때 백이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이 형태가 이렇게 두어졌을 때요. 흙이 꽤 큰 이득이거든요. 실리적으로. 그래서 바로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칸으로 벌려가는 것은 2칸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신다면 가장 안전하게는 1, 2 비전으로 2칸 벌리시고 또는 고조장단을 맞춰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두어가는 수가 좋은데 이 수를 두는 이유는 침투에 들어갔을 때 붙여가는 자세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게 벌려가는 것이 이 2칸이냐 높게 벌려가는 것이냐 이 2가지 정도가 이 모양에서의 정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기보상에서는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이 날일자 굳힘의 저공비행으로 일종의 응수타진인데요. 먼저 한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을래 하고 물어보는데 이때 흙으로 다양한 대응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귀를 막아서 붙여서 지키는 수를 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세력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서 밀어가면 애호가 분들 두시기 쉽게는 이렇게 그냥 늘어서 귀에 실리를 일부 내주고 다시 두터운 방향으로 두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요. 인공지능은 날일자를 씌워놓고 백도를 약간 무겁게 만든 상태에서 손 빼는 진행을 추천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귀를 두더라도 괜찮지만 보통 이렇게 손을 빼고 두는 바둑이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와요. 둔다면은 또 이렇게 날일자로 또 두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렷해서 일단 두텁게 단단하게 받아주고 백이 이제 움직일 때 다시 공격을 하는 수단으로 이 선을 이렇게 좀 급소 자리를 두어가면서 이렇게 백돌 전체를 압박하는 수법도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수법이에요. 이제 단점이 있다면 변화가 좀 복잡하다는 건데 그래도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날일자로 씌워서 이제 백은 미는 수, 이 한 수인데 이렇게 차렷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도 좀 괜찮은 수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두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천수 몇 개만 따라가 볼게요. 저도 변화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실전이라면 두점머리 늘 것 같은데 흙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런 진행도 다양한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기보상에는 가장 무난한 수로 받아주는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는 일종의 응수타진입니다. 어떻게 받을래 하고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실리를 내줄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리를 내주고 두터움을 차지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기서 또 무겁게 만든 상태에서 방금 전 보여드린 공격적인 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로 실전처럼 기보상에서처럼 바로 붙여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귀의 실리를
최대한 막아서 가장 실속이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늘어서 대응을 한다면 가장 알기 쉬워요. 하지만 이 진행은 백이 조금 무겁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승률상으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흑이 약간 좀 편안한 5대5라고 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백의 승률이 약간 떨어지는 이유는 이 모양이 물론 1입 3전으로 안정을 했습니다만 이 침투하는 수도 남아있고 이렇게 약간은 좀 뭔가 결과가 백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나 던져놓고 기보상에서처럼 변벌림으로 두는 것이 이제 그 인공지능의 의도인데요. 어떤 뜻일까요? 사실 그냥 벌려가게 되면 그냥 벌렸을 때 이 모양은 항상 흙으로 다가가는 자리가 제격입니다. 뒷문이 열려있죠. 이 백의 모양이 상당히 허술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지켜서 두자니 너무 발이 느립니다. 당연히 이제 손을 빼고 발빠르게 같이 이렇게 침투를 해서 서로 이제 싸움으로 몰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막상 이렇게 변으로 다가갔을 때 흙의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나를자 굳힘의 좀 효과가 확 살아나면서 백 2점에 대한 압박도 좀 많이 되는 좋은 대세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던져놓고 받아줄 때 변벌림을 하는 것은 이 변으로 다가가는 수를 방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교환으로 인해서 끼우는 수가 성립하거든요. 단수를 쳐서 흙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뒤로 물러나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흙이 좀 많이 물러난 형태예요. 그래서 뒤로 당연히 끊어서 단수를 쳐서 이렇게 귀의 실리를 택하는 정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석은 많이 익숙하시죠. 근데 문제는 변에 벌려져 있는 흙 한 점이 지금 너무나 강한 곳에 백돌 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움을 당했을 때 정석대로 진행을 하자면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흙 한 점이 백 진영 안에서 놀고 있는 상태이죠. 쉬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폐석화되었기 때문에 흙이 불만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이선의 저공비행에 이렇게 일단은 응수타진을 두어 놓고 상대방이 받아주면 변 벌림으로 진행을 하는 착점이 프로들 바둑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나왔고요. 요즘 현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화손알굣 포석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공비행에서 사실 다양하게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높은 추천수의 자리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기보상에처럼. 물론 이렇게 받더라도 백도 변벌림을 하고 또 다른 이제 바둑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다양한 선택이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수가 받아주고 백도 정석으로 바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 정석은 이제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던 정석의 형태인데 이렇게 두고 나서는 의외로 이 모양에서 흙의 실속이 좋습니다. 백도 물론 두텁습니다만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것이 과거형 정석이었어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두어보셨을 텐데 일단 바로 끊어 잡는 것이 좀 놀랍죠. 바로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은 따내놓고 손을 뺐을 때 흙의 승률이 약 8대2 정도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집으로는 3집 정도 앞서는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3집 사실 한 수 실수하면 한 10집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3집 정도면은 프로들 바둑에서는 그래도 꽤 큰 차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실속이 없는 선택이에요. 끼우는 수는. 그래서 일단은 변벌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몇 수 안 되지만 지금 초반 10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배울 점이 참 많죠. 자, 그러니까 흙도 여기서 3-3을 침입해서 들어갔어요. 막는 방향 선정을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상대돌이 이렇게 나를자 굳힘에 이렇게 조금 압박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반대편으로 막는 것이 좋겠죠. 왜냐면 이런 정석으로 진행이 되면 뭔가 이 백돌을 이용해서 새를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흑돌 나를자 굳힘이 좀 백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을 막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젖혀서 2점을 제압하는 것이 정수예요. 이 정석도 실속형 정석이죠. 과거 정석이기도 한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3-3 정석 어려우신 분들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한 점 희생하고 칠리를 챙기는 정석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 정석 좋아하는 프로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요. 기보상에서는 반대편을 막아서 이제 새를 키우는 방향으로 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과거에서 만약에 둔다면 변벌림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변벌림보다는 귀구침이 인공지능이 좀 더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귀에서의 아무래도 좀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좀 더 실속이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변벌림보다는 3-3이 비어있잖아요. 귀구침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뭐 둔다고 해서 아주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승률상으로는 5% 떨어지고요. 집으로는 0.3집 손해라는데 너무나 미묘한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호가분들께서도 좀 온라인 기록을 한 7단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는 요런 거 미묘한 차이 아마 신경 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저단진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날일자 구침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 바둑을 선보이기에 앞서 여기서 만약 저라면 어디를 두었을까 이렇게 좀 놓아보면서 미리 검토해보면서 좀 살펴보았는데 저라면 당연히 갈라치기를 갔을 것 같아요. 갈라치기를 가서 상대방이 다가오면 요즘은 이렇게 두 칸보다도 날일자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거든요. 이 100석점에 대한 압박도 되고요. 여기서도 뭔가 석점이 약해 보여서 이곳으로 지켜서 둘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항상 귀 쪽으로 귀의 구침 쪽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둔다면 그죠? 제가 이쪽을 가니까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가는 것이 블루스팟인데 근데 이쪽을 가더라도 승률상으로 거의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한 진행이에요. 이렇게 두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애호가분들은 이곳으로 더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좀 안정하는 차원에서 왜냐면 추후에 이 100석점을 가지고 어떻게 행마를 할 것이냐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추천수 알아보면 요 정도가 가장 무난하네요. 요 정도 진행은 충분히 따라 두어 보실 만한 모범적인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보상에는 입구자로 굳혔습니다. 네, 이 수도 역시 정수예요. 지금 갈라치기도 가능하고 입구자로 두어가는 수는 정석 후에 거의 바로 두더라도 거의 웬만해서는 정수입니다.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상변의 모양을 키우는 수이기도 하고요. 또 100석점에 대한 압박도 되는 수이고요. 그러니까 변벌림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까지 딱 봤을 때는 저는 좀 100을 잡고 싶어요. 일단 변벌림으로 좌변의 모양, 저 좌하 쪽 귀 구침까지 해서 좀 모양이 확 살아나는 형태인데 이 다음 착점이 참 어렵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변으로 다가가는 수는 지금도 여전히 끼워서 좋지 않습니다. 둔다면은 호구를 쳐야 되는데 실전은 거의 이렇게 둘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백이 좀 모양을 이런 식으로 키웠을 때 좌변의 모양이 굉장히 좀 확대되는 넓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행마가 무엇인가 저희가 이거 알아두면 참 유용한 정보인데 제가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모르면 뭐 한 칸 뛰어라, 모르면 손 빼라, 뭐 한 칸 뛰면 본전은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한 칸보다도 인공지능은 눈목자를 추천할 때가 많습니다. 기보상에는 그냥 이렇게 네, 호구를 일단 쳤네요. 이 자리가 워낙 큰가 봅니다. 제가 좀 수순을 잠깐 혼동이 왔는데 기보상에 제가 이곳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곳이 아니라 지금 일단 먼저 호구 치는 자리가 급한 자리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보시게 되면 대세점인 하변 쪽으로 흑 2점을 압박하면서 모양을 키우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100으로 이 자리를 만약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추천수 알아볼게요. 추천수에 나오진 않는데 제가 저라면은 이곳을 둘 것 같은데 4점
1%좀 떨어지네요. 속률상으로 이렇게 모양 키우는 수가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오늘 기보에서의 핵심인 이 붙여가는 수를 이제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흙이 호구친 수는 단순하게 귀 모양을 굳히고 지킨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 모양에 대한 약점, 방금 전 보여드렸던 이 붙여가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의 변벌림 후에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다가가는 자리가 좋은 곳이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고 난 후에는 기보에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이 붙여가는 수가 정석 후에 정석으로 아주 유력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에요. 잠시 뒤에 자세한 변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지금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자리로, 블루스팟 자리로, 대세점, 흙 2점을 압박하는 수를 택했는데, 이 흙 2점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지만 인공지능은 잘 지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 꿀팁은 이 모양을 이제 흙이 지켜갈 때 가장 쉽게는 귀에 하나 붙여놓고 백이 뻗어서 받을 때 이렇게 나를자로 지켜서 두는 것이 이 모양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는 붙이고 넣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의 안정을 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변벌림의 백돌의 위치가 지금 3칸이잖아요. 지금 허술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은 아깝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변벌림의 돌이 1, 2 이전에 2칸의 위치에 있다면 그냥 이렇게 붙여서 바로 지키는 것도 가능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프로들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약간 허술해 보이는 3칸 벌림에서는 이 붙이는 수가 약간은 악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손을 빼서 진행을 하는데, 앞서 제가 눈목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눈목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라면 잘 몰라서 그냥 한 칸을 뜰 것 같은데, 받아주었을 때,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자리 활용당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상변의 모양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리가 백으로 절대 선수로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지금 선수로 맞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한 칸보다는 눈목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백도 한 칸을 띄어서 양쪽으로 침입을 방비하면서 모양을 키우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 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붙여가는 수는 이 모양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화점에서 나를자로 걸치고 받아주었을 때 변벌림 해도 이 모양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붙이는 수가 그만큼 유력한데, 자, 일단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혀서 아래편을 이렇게 끊어서 받고 싶은 그런 자리죠. 실제로 이 모양은 보통은 대개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축관계 여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축이 흙이 유리하죠. 이었을 때 단수를 몰아서 101점이 흙의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배석이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백이 불만이고요. 이 모양은 백이 딴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가 흥미로워요. 여기서 똑같이 축으로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래편을 단수를 쳐서 막상 한 점을 따냈을 때, 원래 빵 따냄이 30집이다라는 격언이 있지만 의외로 이 빵 따냄은 약간 뭉쳐 있습니다. 돌이 빈삼각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좋은 빵 따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의 승률이 지금 보시면 벌써 지금 8을 넘겼거든요. 8을 넘겼다는 것은 여기 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있는다면 단수를 쳐서 흙이 만족입니다. 만약에 백이 따내서 진행을 한다면 이 모양을 그냥 잡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수를 쳐서 더 몰아붙여야 됩니다. 이때 이어서 받는다면 지금은 만족이에요. 지금은 흙이 이렇게 잡아서 이 진행도 지금 현재 5대5로 나오는데요. 팩감이 없다면 그냥 이어서 백도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이 형태가 좀 재미있는 패싸움으로 진행이 돼요. 보통은 단수를 쳐서 따내면은 요런 자리 팩감을 써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배석상 흙이 괜찮습니다.
좀 보시면 우상귀 또 상변까지 이어지는 흑의 세력이 아주 거대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백이 좀 배석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패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어서 한 점을 내주고 이렇게 실속을 차지하는 진행을 추천하고 있고요. 자, 보통은요, 이 붙였을 때는 아래편을 젖혀갑니다. 위쪽을 젖혀가면 일단 모양이 갈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승률이 좀 떨어져요.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은 너무나 미묘한 차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붙여가면 아래편을 젖혀가는 것을 이제 많이 지금 보시면 좀 흔한 진행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하나 붙이는 수도 지금 추천으로 떠오르네요. 여기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받아줘야 되는군요. 이렇게. 이 진행도 흥미롭습니다. 근데 보통은 붙이면 젖혀라 해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젖혀서 이렇게 끊어가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빵따냄은 정말 큰 빵따냄입니다. 빵따냄 30집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빵따냄이에요. 이렇게 되면 흙이 망하는 진행이고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면 단수를 쳐서 따내면은 이 단수를 쳐서 이 다음에는 상황을 보시고 패감을 보시고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어서 지금 실전처럼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추천 변화도대로 두어보실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보상에는 이 선을 젖혀가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수를 잘 모르고 당한다면 굉장히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작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두어온다면, 잘 모른다면 너무나 이어서 둘 것 같잖아요. 그러면 호구가 제격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백의 의도인 거죠. 백이 주문에 딱 걸려들었는데 배석이 흙이 특히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뭔가 이어서 좀 아래편에 새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엷고요. 그리고 우상 쪽 상변에 백돌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서 좀 흙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배석상. 또 밀어서 두라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만 늘어두더라도 배석상 백이 좀 많이 이득을 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미있는 또 수순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석처럼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대를 넘겨주면 안 돼요. 단수를 쳐서 끊고요. 한 점을 제압합니다. 백도 끊어야 되겠죠? 외길이에요. 기보상의 수순인데 여기서 끊어갑니다. 이렇게 단수를 쳐서 사석작전으로 뭔가 흑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조여붙이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예전에 과거형 정석에서 이런 모양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굉장한 악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양을 결정지어 주면서 또 선수가 흑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교환은 생략하셔야 되고 여기서 그냥 한 점을 따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흑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두면서 일단락이 되는 형태예요. 이 수순 재밌죠, 여러분들? 저도 실전에서 언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될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자, 붙여가고요. 자, 보통은 아래편을 젖혀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어가면 한 점을 이렇게 제압해서 단수 치는 것까지, 여기서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두시는 것이 좋고요. 2단을 젖혔을 때는 한 점을 끊어서 제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모양에서 최선의 수순인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하나 더 드릴 내용이 있는데, 사실 뭐 붙이면 젖혀라 해서 어느 한 곳을 젖혀서 두고 싶은데 가만히 뻗어서 두면 어떻게 대응을 하나 봤더니 이 모양에서 아주 놀라운 착점을 추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일감은 맞고 싶은데 두점머리는 여전히 인공지능 시대에도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두점머리는 두들겨라. 이 격언은 영원할 것 같아요. 두점머리 일단 두들기고 한 칸 띄면은 밀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죠. 호구를 치면 건너가서 곤란합니다. 이어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양이 두고두고 뒷맛이 안 좋아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뛸 수도 없습니다.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기를 젖혀서 두라고 하는데, 보시면 두다 보면은 백이 좀
갈라서 흑도를 가르고 나오게 되면서 이 빈틈을 좀 보시면 찌르고 나오게 되면서 흙이 약간 무거워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물론 이렇게 막상 두더라도 실제로 두게 되면 거의 5대5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막상 어렵지만 일단 막는 수가 정수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젖히면 끊어서 곤란하고요. 한 칸을 띄워야 되는데 밀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건너가는 수가 생겨서 지금 이 선을 젖히라고 하는데 이 모양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죠. 흙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막는 수보다는요. 이 선의 나를자를 추천합니다. 이 수가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데 왜 이 수를 추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게 되면 나를자를 두게 되면 이 한 칸의 자세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두게 되면 모자를 씌웠을 때 그 다음에 흙의 흑마가 어렵다라고 지금 보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약간 우영으로 좀 흙도 입구자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백이 좀 가벼운 형태죠. 그래서 입구자보다는 여기서는 나를자를 추천하는 것이 정말 의외더라고요. 끊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한 점 잡는다면 백도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도 나를자로 가르는 자세가 좋아 보입니다. 흑돌이 상당히 가볍고 날렵하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만족이기 때문에 백도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를자를 두게 되면 백도 일단 버려서 이러한 진행으로 두는 것을 추천하는데 일단 붙이고 상대방이 늘어서 받는다면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자를 두는 것이 정수다라는 거 이것만 알아두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저도 좀 의문이어서 한번 놓아보는데 이렇게 붙여놓고 끊었을 때 싸움이 쉽게 백이 안 되네요. 축도 흑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그냥 잡아도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더라도 흑이 선수를 잡아서 흑이 우세합니다. 변화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기서 일단 붙이고 상대방이 젖힌다면 따라 젖혀서 좀 알기 쉬운데 늘어서 받는다면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자를 두는 것이 정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수 배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보상의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기보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변화인데 지금 보시면 정석처럼 외워두셔도 되는 이 수순들이었습니다. 붙여서 들어갔을 때 특히 바로 건너가고자 하는 이 선의 2단 젖힙의 변화에서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하고 끊어서 바꿔치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봤을 때 굉장히 상호간의 무난한 흐름으로 보여요. 다음에 다시 백은 지금 좌변 쪽 그리고 이어지는 하변까지 좀 키우는 약간 사람 감각으로 떠오르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둔다면은 뭐 이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 요 정도가 떠오르는데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두어가네요. 놀랍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으로 이런 자리를 둔다면 와 여기서 집이 아니라고 보는군요.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들어가서 받아준다면 이 안에서 인공지능은 너무나도 쉽게 타개에 능하기 때문에 그냥 헤엄을 치고 살아갑니다. 놀랍죠?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타개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준이라면 한 요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또 막상 만만치 않거든요. 좀 봐두기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아래편 하변과 저 좌측 그 좌변을 키우는 중간 지점의 수인데 이런 자리 위치 선정할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전이 그만큼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렇게 두어가니까 흙도 짚어서 빈틈을 파고 듭니다. 자, 여기서는 어깨 짚었을 때는 어느 한 곳으로 밀어라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지금 당연히 밀어서 둘 것 같거든요.
밀게 되면 띄어서 상대방에게 좀 흐름을 준다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밀게 되면 뭐 그래봤자 정수 범위예요. 승률상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미는 수보다 이런 자리는 사람의 감각으로 도저히 두기 힘든 곳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두면 늘어서 리듬을 타겠다라는 의도인데 또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악수겠죠. 네, 반대편을 밀어가네요. 여기서도 호구로 받아줄 것 같은데 호구 자리 급소라고 배워서 이렇게 호구로 받아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서 쌍립의 자세가 상당히 단단하군요. 네, 일단은 가볍게 한 칸으로 그 두 점을 최대한 무겁게 몰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은 타개를 잘하기 때문에 빈틈을 좀 집요하게 파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 한 수가 다 정수예요. 흑돌이 상당히 처음에 들어갔을 때 깊어 보였는데 여기서도 좀 허술하게 공격도 직접적으로 밀어서 하지 않고 약간 허술하게 좀 밭전자로 이런 행마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두기 힘든 감각의 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는데 프로 기준에서 봐도 어려운 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행마들을 이제 보면서 저한테 없는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보를 많이 놓아보다 보면 아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는 거구나 좀 약간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흉내만 내더라도 좋은 수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따라두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좀 미리 좀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의 이 부분전은 한 수 한 수 좀 해설을 드리기가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끼워놓고 다시 단수를 쳐서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쳐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먼저 하나 찔러 놓은 교환이 득이다라는 건데요. 아, 여기서도 막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먼저 3-3을 침입해서 네, 뭐 건너가겠다 이런 의도인 줄 알았는데 사는 수를 남겨놓고 다시 중앙으로 흑돌이 끊겨서 그럼 일견 보기에는 곤란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아, 놀랍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한 칸 뛰기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사람 기준에 늘 것 같은데 그러면 늘게 되면 승률이 무려 18% 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요돌이 한 칸에 놓여 있어야 하네요. 그러니까 큰 차이죠. 이 한 칸의 차이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좀 오늘 좀 제가 강의 내용이 어려워서 네, 저도 좀 배울 점이 많지만 좀 많이 헤매고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기보상의 진행이고 여기서 또 단단하게 귀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고 단단하게 좀 수비를 하면서 약점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한 칸 뛰면서 여기서도 빈틈을 파고드네요. 수비할 때도 항상 빈틈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둘래 하고 물어보는데 이제 쌍립을 두겠죠. 네, 쌍립을 두고 끊어가는 약점, 또 패를 거는 약점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류를 하고 다시 중앙 쪽으로. 아, 이런 수는 어떻게 두나요? 실전에 당연히 한 칸 뛰었을 텐데요. 네, 기보상이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두었을 때 좋은 착점이네요. 오류는 아닙니다. 네, 정수이고요. 나를자로 씌워가니까 수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67수네요. 기보집의 그 수순들이 매 판마다 다릅니다. 길게는 90수까지 진행이 되고 보통은 이제 70수 내외로 네, 진행이 되는 기보집의 내용들인데 기보집에 50판의 기보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기보는 화소, 날구, 나를자 편의 15번째 기보였습니다.
이렇게 화소날구 세트가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기보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구매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짬짬이 기보집의 내용으로 이렇게 강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보집 놓아보면 바둑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짬짬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소날구 외에도 제가 또 포석별로 기보집을 38권 제작을 했습니다. 기보 공부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감각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력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기보집 놓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기보집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좀 중급자 여러분들께서는 놓아보셔도 사실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기보집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